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로부터 대미 협상 경험을 전해들은 이 대통령은 이제 한미일 공조 강화 카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을 앞두고 있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도 조금 전에 현장 화면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을 향하는 비행기에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몸을 싣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비행기 안에서도 좀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좀 주요 의제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의제에 대한 점검을 조혜연 외교장관이 일본의 대통령과 같이 가지 못하고 미국에 먼저 가서 그 진두지휘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가끔씩 비서실장도 가고 경제총수가 미국에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난이도 자체도 좀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은 이번에 순방 일정 중에 좀 이례적인 장면을 짚어보자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출국을 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어떤 섣부른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서실장에 가면서 나중에 다 설명할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본다면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면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경제 총수들이 같이 그 방미 일정에 참여해서 대통령을 지원하려고 그러는 모습은 그만큼 미국 측에서는 지난번 타결되었던 한국과의 관세 문제를 강론에 들어가서는 다시 한번 미국의 주장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거기서는 제외됐던 뭐 추가 한국 시장 개방이라든지 다른 요구들을 계속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공동 대처 차원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상회담 스타일은 탑다운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그럼 사실은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서로 만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실무진 선에서 많이 정리된 상태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실무진에서 예전 그 다른 정상회담과 같이 실무진에서 어떤 이런 협상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식의 모습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정상회담은 그 실패했을 때 그런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양국 정상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정상회담에 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가는 것이 이제 상례인데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유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양측에서 많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통치 스타일에 기인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과의 관세 협상도 아무리 타결을 발표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펜으로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고친다는 것, 이런 건 사실 실무 협상에서 소화가 이미 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EU와의 관세 협상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과도 양측에서 공동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뭐 국무부라든지 국방부 또 백악관에서는 한국 측 실무자와 협상을 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맞이하면서 사실상 앞에 있는 한국 카운터파트에게 요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사전 합의를 한국 측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것이 굉장히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도 않고 내릴 그런
결정권도 사실상 없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라고 하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카드는 무엇인지를 좀 인지하고 적절하게 내놓는 것도 중요할 텐데 사실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또 대기업 총수가 포함된 경제사절단도 동행을 한단 말이죠.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전적인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체제를 봤을 때도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겠죠. 미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관세 정책까지 깊이 개입하고 결정권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3,500억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업과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및 차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 총수들도 가고 비서실장도 가서 이제 구체성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수준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체적 계획이라든지 추가 시장 개방 압력이라든지 경제 문제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한미 정상회의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한 것이 안보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사실 완벽이라는 단어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녀 임기 약 3년 반 동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상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패권주의적인 외교를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것을 볼 때 저는 2003년에 그때 반미주의자라는 표가 달렸던 노무현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 우선주의, 패권주의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워싱턴에 있을 때 굉장한 긴장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우려에 비하면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결과로 끝났습니다. 당시에 좀 논란이 됐던 것은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잘 되었던 설명을 하면서 영어로 나는 한국 대통령이 easy man to talk to, 쉽게 이야기되는 상대라는 얘기했는데 그것이 오역이 돼서 나는 한국 대통령이 만만한 상대라고 느꼈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도 반미주의를 지지하는 것 같은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테러전에서는 미국이 적극적인 군사 정책을 취하겠지만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답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받은 브리핑은 다 잘못되었군요 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검은 폴더 브리핑 자료를 옆으로 치우고 부시 대통령 그냥 얘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배석한 사람들이 그 순간이 부시 대통령이 반미주의자로만 생각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하는 거래가 가능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남기게 된다면 이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가 많은 한미 정상 간의 만남입니다만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진정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이번 정상회담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만약에 하시는 트럼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자기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겠지만 예. 그 모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 지지층을 위한 발언을 제하고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가 잘 되는 소통이 되는 지도자였다고 느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으로서도 굉장한 결실이 있는 굉장히 어려운 정상회담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두 정상이 만나서 이제 어떤 대화를 주고 받을 것이냐, 어떤 신뢰관계 시작을
시작하고 또 맺을 것이냐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던져질 수 있는 화두가 있잖아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개시에 대해 공식화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는 또 이 부분을 좀 논의에 대한 전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또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서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고집하는 입장이 있고 한국이 원하는 입장이 있죠. 이명박 정부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예, 오바마 예. 행정부가 워낙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을 기치로 내세웠고 그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한미 원자력 개정, 그 당시에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의 핵 주권을 받아와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20% 미만의 농축이라는 변화가 있는데 사실 20% 미만이라는 것은 1cm 구멍이 있던 게 1.5cm 구멍으로 넓어진 것밖에.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로 우리가 몸을 뺄 수 있을 정도를 원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양보가 아니었죠. 그렇게 포장이 그때 됐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 한미 간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핵 주권을 좀 확보하는 지난번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도 아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 이 정도는 미국이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미국의 행정부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정치적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은 대통령의 소관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얘기를 굉장히 좋은 뜻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청을 존중한다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한국이 어떤 그런 폐기물 처리라든지 농축에 대해서 얼마나 더 획기적인 성과를 얻을 것인가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듣기 좋은 목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미 이야기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방일, 그 이후의 방미죠. 지금 일본 정상을 만나고 미국 정상을 만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소인수 회담에서 꽤 긴 시간을 또 이시바 총리와 대화를 나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어떤 좋은 대화의 단초를 잡았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현명한 처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 논문 선언문까지 나온 것도 예. 17년 만이죠. 이명박 정부 때 이후로 그것도 예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구체적인 성과라고 보입니다. 거기서 강조된 것은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미국 언론과 정치 조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친중 좌파 정권이 아니다. 정말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정권이고 그것을 이번에 제3자 변제안이라든지 2015년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타결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국내의 정치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보였고 그냥 말로만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나 행동으로 보였다. 그래서 이시바 내각이 걱정했던 그런 우려, 지난 윤석열 기시다 정권에서 구축했던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상 간에 논의했다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이재명 정부를 믿을 수 있고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한다면 그것은 미국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런 일방적이고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좌파 친중 정권이 아니다. 정말 한국의 국익을 다른 나라의 국익과 조화하면서 추구하려는 실용주의 외교를 추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 이유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글로벌 정책의 핵심은 아무래도 중국 견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 군사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평가했듯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정상과의 만남을 앞둔 일본 정상과의 만남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또 만찬 분위기나 이런 걸 들어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렀고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부분, 주류 정치인이 아니었음에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이제 각 정상이지만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공감대가 실질적으로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여쭤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런 정상 간의 그런 우애라든지 좋은 인상은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이익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피격을 당한 이후로 계속 이야기한 것은 어떤 임무를 신이 주었다. 미국의 지도자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미국 국익 차원에서는 그렇게 양보하지 않는 예. 굉장히 어려운 상대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네. 일본 주요 언론에서 보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어떤 만남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읽혀지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7년 만에 한일 공동 발표문이 있었잖아요. 네네. 언론 이외에 그냥 기본적으로 여론의 어떤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번 굉장히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이죠. 이제 일본 측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미국하고. 왜냐하면 일본 측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부터도 과연 제3자 변제, 강제징용자 그 승소자들, 피해자들에 대한 결정을 한국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3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평을 강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탄핵 정국 이후로 그런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가장 큰 우려였습니다. 일본 조야에서는. 근데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 때부터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 국익을 중시하겠다. 그리고 개인 지도자나 정권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국가 간의 합의로 존중하겠다는 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일본 측에서 가장 우려하고 가장 바랬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자세한 정상회담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